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뉴스를 우리 국내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오늘 진천 연수원에 가서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금 현재 불이 붙고 있는 일종의 온라인 선상에서의 검난을 얼마나 더 자극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은 어느 정도나 더 세질 것인지, 이것이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 이 검찰 동향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뉴스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북부 뉴햄프셔에서부터 선거가 시작되는데요. 이 선거 시작은 미국 시간으로는 3일 자정 0시고 이것이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3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대선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본 방송 시청에 앞서셔서 꼭 주변 분들과 함께 전옥현 안보정론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아직 빨간색 버튼이 켜져 계신 분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제 방송은 일체의 후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찬조금, 또 이 구독료, 이런 거를 슈퍼챗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인 부담 전혀 없이 잘 들어주셔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상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넓혀나가서 내년 4월 보궐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우리 야권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면 그것으로 큰 영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미국 이제 대선 관련 말씀을 드리면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여론의 내용을 보면 바이든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선거정보 분석업체와 언론에서 전망하고 있는 선거인단 수를 11월 2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인데 여기에서는 바이든이 216, 그 다음에 트럼프가 125, 그래서 아직 미정이 197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 타임즈의 경우에는 바이든 212, 트럼프 125, 미정 201, 그 다음에 270 토윈이라는 또 이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바이든 290 제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163, 미정이 85,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열세를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38석이기 때문에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270명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달리는데요. 이번 선거는 과거 미국 역사상 그 어느 선거보다도 미국의 대외 정치에, 말하자면 외교안보 정책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선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민국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 대외 정책의 변화에 가장 핵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더 대립되는, 즉 정반대의 전략으로 대결 국면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하는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신고립주의가 계속되죠. 그래서 마이웨이식 신고립주의, 동맹, 국제이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미국 이익만 앞세웁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이러한 신고립주의적 미국의 외교정책이 국제 무대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감퇴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동맹국가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 국제정치에 다시 복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 문제와 관해서는 김정은과의 대화, 트럼프식 탑다운이냐 아니면 바이든식 바텀업 형식이냐, 이렇게 갈리는데요. 어쨌든 둘 다 대화 그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즉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은 채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워낙 전략이 극단적으로 다르고
특히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제 위기적 요소가 억압돼 있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김정은이의 벼랑 끝 전략에 의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2017년도 수준으로 폭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합 6개주예요. 선벨트와 러스트벨트, 즉 북동부 지역의 공업지대, 즉 그 중에서도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에서 승리를 하는 후보의 선거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그 다음에 선벨트 지역에서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이렇게 달려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바이든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고요. 심지어 플로리다에서도 바이든이 1.4% 정도 앞서고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플로리다에서 2% 정도 앞서고 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박빙 형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편 투표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편 투표가 무려 지금 43%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편 투표 결과가 이 판세를 가름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지금 전망이 시종일관 계속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의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것 경향이 가장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이번 유권자들의 선거 전망을 해보면 우편 투표한 사람의 48%는 민주당을, 그리고 26%는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편 투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불복 서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인의 약 6천만 명이 우편 투표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선거 대비 약 5배 정도나 늘어났다. 지난 선거 때는 1350만 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는 만일에 대비한 여러 대비태세를 갖고 있고, 오히려 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까지도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와 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수치에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지만은 이 구글 트렌드, 요즘은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 구글 트렌드 굉장히 중요한 이 예측에 쓰는 툴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6년 때 구글 트렌드는 딱 맞췄어요. 여론조사는 못 맞췄지만. 그런데 이번에 지금 구글 트렌드를 보면 4년 전에 승리를 맞췄던 대로 이번에서도 구글 트렌드가 압도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앞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는 12개월 단위,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로 쭉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기준으로 하든 간에 지금 검색 빈도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1년 기준으로 하면 4배나 더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평균 관심도가 35대 바이든은 8, 이렇게 되어 있고, 3개월 기준으로 하면 트럼프 20, 바이든 8, 1개월 기준으로 해도 트럼프 29, 바이든 11,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나머지 시간에는 오늘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진천을 방문해서 부장검사, 초임 부장검사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하고 또 만찬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는 지난번 대전에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연수 특강 계획의 일환일 뿐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선을 긋고 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아무리 대검에서 정치적 의미 없는 거야, 그냥 교육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특강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강이 지금 현재 지금 검찰의 수사의 동향, 그 다음에 추미애의 반발 동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지로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윤석열 총장은 신임 부장들한테
지난번에 신인 검사들한테 얘기했을 때처럼 독재 전체주의, 민주주의 허울을 쓴 이런 용어를 통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직무 강연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해석할 때는 현 정치 국면과 직접적으로 대입돼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윤석열을 찍어내는 그런 작전으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정국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정국, 또 내년 선거, 내후년 선거 정국이라고 하는 것이 윤 총장 때려 내쫓기다.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고 그 수단이 전부 검찰의 수사 관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 관련이니까 오늘 특강 내용이 당연히 검찰이 뭡니까? 수사하는 데 아니에요. 수사 기소.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다 연계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제 나왔던 걸 보면 지금 현재 이낙연 21.6, 이재명 22.8, 그 다음에 윤석열 17.1. 그래서 지난번 국감 발언 이후로 대폭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급등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이래서 이제 확연한 3강 구도로 들어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대권 조조는 숙명일 수밖에 없다. 이래서 지금 검찰 내부가 상당히 뒤숭숭하게 지금 술렁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권에 오히려 윤 총장의 몸값을 상당히 올려줬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권에서 몸값을 스스로 올려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결국은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경계 수위가 높아진다면 이제 식물총장 축출 공작 이런 것을 벗어나서 더 망신주기식 수사와 그리고 추미애의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망신의 한 수단이 바로 징계에 의해 회복해가지고 직무를 배제시키는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장모 이런 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야말로 윤석열 자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해가지고 망신을 주는 이런 것도 지금 이런 그림도 지금 언론에서는 그리고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아셔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몰리다 보니까요. 문화일보 창간 29주년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총장 임기는 어쨌든지 간에 무조건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58%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요. 33.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단행한 기관은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사실상 온라인 검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저의 해석인데요. 무려 그 숫자 데이터화 시켰는데 조선일보에서 데이터화 시켰습니다. 엄청난 폭발적 반란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지금 여권에서는 그거 2,100 밖에 안 되는데 검사 수가 300명 그거 가지고 우리 전혀 놀라지 않아. 우리도 지금 검사들 이 검난에 참여한 검사들 자르라는 청원이 지금 33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방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위안을 삼기도 하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기도 하지만 참고 있고 아니면 의미를 말하자면 폄하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 그 다음에 수사관, 이렇게 검찰 내부의 사무직 이런 것들 전부 다 합치면 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1만 명이 달았는데요. 지금까지 이환우, 최재만 이 두 평검사의 이 글을 계기로 해서 네오망에 올려있는 동조 댓글을 쭉 보면 지금 오늘 오전까지 360개가 넘게 달렸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거 지금 시간쯤 되면 아마 4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기준 어쨌든 간에 총 조회수는 5만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인원이 10,000명이라고 10,000명으로 추산했을 때 왜냐하면 전국 검사가 2,150명쯤 되고요. 거기에 수사관이 있죠. 사무관이 있죠. 이런 걸 다 합치면 1만 명 정도 되는데 5만 3천 건이면 1인당 5번 걸로 이렇게 클릭한 거지 않습니까? 접속한 거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과연 이 추미애에 대한 불만 이제는요 식물총장이 아니라
축출 총장이 아니고 축출해야 될, 식물로 만들어야 될 대상은 추미애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참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금 불만이 많냐? 10월 30일 내는 검사 230여 명이 지휘감찰권 남용 반대 댓글을 올리니까 황희석이는 200명도 좋다. 검사들 많이 필요 없다. 잘라라. 이렇게 나와가 있어요. 31일 날 그러니까 추 장관이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페이북에. 그러니까 황희석이가 또 딱 튀어나옵니다. 검사 사표수리 청청원 링크.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11월 1일 날 이제 조국이 또 튀어나와요. 검사들 이명박, 김항의 무혐의 처분에는 왜 침묵했냐? 왜 선택적으로 반발하냐? 이렇게 나오니까 일선 검사들 누구 조라고 그만두냐? 과거 사건으로 추 폭주를 합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검날의 특징은 본래 이제 평검사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고참 검사들까지 전부 다 참여하고 있다. 계급 이하를 떠나서 지금 이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고요. 심지어 동부지검에 있는 추미애 한양대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아들 건과 관련해서 장교 이 수사한 사람이 바로 이 검사인데요. 이 검사의 이름이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국양근 검사.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 분명하므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참 검사들의 경우 이 반응이 오늘 새롭게 나온 걸 두어 개만 소개해드리면 정의 편에 선다는 커밍아웃. 대부분 검사는 정의 편에 서 있다.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그 다음에 박규은 서울고검검사. 선배 축에 속하는 검사 입장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고 참담하다. 그 다음에 조국 수사를 했던 송경호 여주지청장, 고영군 대구지검 반부패부장도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 다음에 윤원기 대검 연구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검사들의 진심 어린 호소를 개혁에 대한 반발로 몰아가주길 바란다. 몰아가지 말아주길 바란다. 이 정도로 지금 현재 계급과 관계없이 그리고 자기 직무와 관계없이 이렇게 사사로운 인연과 관계없이 지금 일제히 추 장관을 비판하는 이런 반박이 지금 대대적으로 불이 붙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까지도 방송을 통해서 평검사가 좀 비판했다고 해서 장관이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박한 짓이다. 예. 그리고 SNS 중독자들은 시간 분초를 다투고 국가 원수 중에서는 이걸 좋아하는 건 트럼프밖에 없지 않느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제발 SNS 활동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분히 수기해서 올리는 SNS라면 모르지만은 추 장관같이 바로바로 올리는 이런 SNS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이 유인태 전 정부 수석의 경우에는요. 이 당헌 이 바꾸는 거 이거 손바닥 뒤집어 하는 거 정말 명분도 없는 처사다. 작금의 정치 세태가 명분을 앞세우기보다는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정권이 문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지난 4.15 총선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내년 선거가 또 걱정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장서서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당원 투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26.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분의 1이 못 미치기 때문에 효력에 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오늘 사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출마 당헌 만든 문 또 뒤로 숨어 부끄러움은 아는가.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울분을 달랠 수 있도록 제가 사설을 전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시고 꼭 들어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이론으로 무장해서 이거를 전파해야 되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길지 않습니다. 한 3분 정도, 3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이 어제 전당원 투표 실시 결과 당원들의 86%가 공천에 찬성했다며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찬성률은 보궐선거에 공천해야 한다는 전 당원 의지라고 했다. 투표의 전체 3분의 1이 안 되는 26% 당원만 참여했는데 이걸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고 한다.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당원을 앞세워 이용하는 것이다. 이거 제가 그동안에
논평에 드린 거하고 맥락이 똑같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민주당 당원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는 정당이 국민에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것이다. 당원되려면 민주당은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마나한 당원 투표를 빌미로 당헌을 고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당 혁신위원회를 통해 만들어 정치개혁이라며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자랑했다. 혁신안이 부결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도 했다. 보궐선거 무공천 약속은 문 대통령이 대표직까지 걸면서 관철시킨 당헌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당헌을 처음 적용할 상황이 닥치자 민주당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 보궐선거 무공천 약속이 정치 발전을 출발점이라고 했으니 그 번복은 무엇의 출발점인가? 문 대통령은 당헌을 만든 그해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 유세에서 새누리당 전임 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 치르는 선거이니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10수억이 넘는 재선거 예산은 고성 군민이 다 부담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시장들이 성폭력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 여기에 들어가는 838억 원의 국민 세금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개혁이라며 했던 대국민 약속을 민주당이 뒤집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않고 있다. 자신이 대표직까지 걸어가며 만든 당헌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도 입장 표명이 없다. 청와대 측은 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문 대통령의 동의, 지지 없이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을 하고 했지만 정작 청와대의 불법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은 모조리 좌천됐다. 언론 장악가 없다고 했지만 공영방송 등 대다수 언론이 정권의 응원단이 돼 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 침묵했다. 문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 선거 공작을 벌였는데 정작 문 대통령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리할 때만 개혁과 정의, 공정을 외치고 불리해지면 반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은 국민 앞에서 사라진다. 자, 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심판해야 되겠죠.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논평에 공감을 하시면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